오늘은 조선시대 위대한 실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정약용 선생님이 남긴 삶의 지혜에 대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못 본 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처세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문장에는 깊은 불교적 깨달음과 유교적 수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인간관계, 자존감, 그리고 삶의 품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못 본 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결점과 마주칩니다. 누군가는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허물을 집중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못 본 척할 것인가. 유교는 모든 인간은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본 마음은 착하되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그것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본질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것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약용은 또한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허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는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충분히 인식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특히 모든 현상이 상호의존적이며 인과적 연결고리 속에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허물도 그 사람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야만 일어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무지, 그 사람의 과거 경험, 그 사람이 처한 고통, 그리고 그 순간의 여러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상대방을 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그 사람의 허물이 그 사람의 영구적 특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또 나만이 옳다는 고집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판단한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이렇게 되면 타인의 허물이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며 내 판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실천할까요? 첫째, 남의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한번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판단하기 전에 멈추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허물을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순간 타인을 향한 판단은 자동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못 본 척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지적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의 허물을 못 본 척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편안함으로 느낍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거나 공격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귀한 대접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말실수를 못 본 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만들고 말을 통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말실수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교 전통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말은 행동을 따르고 행동은 말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말이 가지는 무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듯이 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실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 중에 감싼다 또는 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말실수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보다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더 큰 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실수는 대부분 그 순간의 부주의나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말실수가 크게 지적되고 책망을 받으면 그 사람은 더욱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그 말실수를 못 본 척 해주는 순간 그 사람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번에 더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포용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불교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말입니다. 이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수다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불교는 타인의 부정적 언어를 지적할 때도 매우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업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창피를 주는 것도 하나의 업이 됩니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업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말실수를 한 사람도 그 순간 고통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장했거나 불안했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웠거나 하는 상태에서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추가로 상처를 주는 것은 자비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을 피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실수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는 방식입니다. 업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타인의 말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미래에 받을 업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말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도 내가 미래에 받을 업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좋은 업을 만들기 위해 남의 말실수를 못 본 척합니다. 말실수를 못 본 척하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말실수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먼저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부주의 또는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말실수가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 말실수는 용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말실수가 남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과의 대화 중에 단어를 잘못 사용했거나 표현이 부정확했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만 상하게 합니다.
반면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혹시 당신이 그 말실수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어떻게 말할지가 중요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반드시 말해야 한다면 1대1로 프라이빗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의미는 아니었나라는 식의 부드러운 질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타인의 말실수를 못 본 척하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 자신도 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남의 말실수에 관대한 사람은 자신이 말실수를 했을 때도 타인에게서 그런 관대함을 받게 됩니다. 말실수를 못 본 척 해주는 사람은 정말로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말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수용해주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남의 과거를 못 본 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흔히 그 사람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우리에게 과감한 도전을 던집니다. 남의 과거를 못 본 척하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완성 가능성을 믿는 철학입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시대, 조선 사회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노비로, 양반은 양반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고정된 신분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현재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의 과거를 들추고 다닌다면 이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와 후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를 자꾸 들추고 다니면 그 사람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변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또 인간의 변화를 축하합니다. 이것은 어린 소년이 성인이 되는 의식인데,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유교는 인간의 재탄생을 그리고 축하합니다. 불교는 더욱 급진적입니다. 불교에서는 고정된 자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의 당신과 어제의 당신, 그리고 10년 전의 당신은 사실 다른 사람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남의 과거를 들추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 과거를 지은 사람과 현재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교에는 참회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거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는 이런 참회의 과정 자체를 매우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회 후의 변화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기 위한 발판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재생을 의미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죽음과 탄생이 반복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과거의 누군가의 모습도 그들의 영구적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행위가 영원히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현재의 올바른 행동과 깨달음이 나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못 본 척 해주고 현재의 변화를 응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과거를 못 본 척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의 과거부터 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람일 것이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 간에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과거도 놓아주게 됩니다. 둘째,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예전에 큰 실패를 했던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 실패를 계속 떠올리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성실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과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이 자동으로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 깊숙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도 분명히 변할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믿으면 당신의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과거를 못 본 척하는 사람은 정말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과거에 무엇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3가지 지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남의 허물을 못 본 척하고, 남의 말실수를 못 본 척하고, 남의 과거를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3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진정한 귀함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 3가지는 같은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 근원은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첫 번째 지혜인 남의 허물을 못 본 척하기는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종종 우리의 본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남의 허물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혜인 남의 말실수를 못 본 척하기는 인간의 표현,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언어보다 깊고 크고 섬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의도가 언어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말실수는 용서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인 남의 과거를 못 본 척하기는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도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이해를 모두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요?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귀한 대접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현대의 성공이나 부와는 다릅니다. 귀함이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느끼는 깊은 존경입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함입니다. 귀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남에게 낮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남을 높이 사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가능성을 믿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동양의 두 전통이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한 전통의 인과 다른 전통의 자비는 결국 같은 마음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한 전통의 지와 다른 전통의 지혜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상의 표면을 넘어 그 근원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현재를 과거에 갇힐 필요 없이 보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이 모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한 전통은 이것을 배움과 알미라 했고 다른 전통은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평가의 시대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평가합니다. 누군가의 사진을 평가하고 누군가의 말을 평가하고 누군가의 과거를 소환해 판단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약용의 말씀은 더욱 절절합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갈등을 만듭니다. 반면 못 본 척하는 능력은 관계를 치유합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직원의 작은 실수를 계속 지적하고 과거의 실패를 들추는 상사가 있다면 그 직원은 위축되고 창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응원의 기회로 보고 과거를 넘어설 가능성을 믿어주는 상사가 있다면 그 직원은 성장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사는 당연히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단점을 지적하고 과거의 실패를 계속 상기시킨다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작은 성장도 응원하고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준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서 서로의 허물, 말실수, 과거를 모두 알게 됩니다. 그때 그것들을 계속 문제 삼는 부부와 그것들을 못 본 척하는 부부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정약용의 이 지혜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찾아보세요. 둘째,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타인의 불완벽성도 자동으로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낙인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평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관점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개별적인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정약용의 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단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더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 곁에서 더 진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당신의 평판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 이해하는 사람, 포용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판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대접의 시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판단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더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실 정약용의 이 지혜들은 매우 고차원적인 영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못 본 척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판단의 대상 자체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말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좋음과 나쁨, 과거와 현재라는 구분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수용입니다. 모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판단이 없고 거리감이 없고 분리감이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약용의 말씀, 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못 본 척하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남을 포용하고 남의 가능성을 믿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설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귀하게 대접받게 됩니다. 이것은 거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타인을 이해하면 타인이 나를 귀하게 대접할 것이라는 식의 계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할 때 당신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깊어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평온함을 감지하고 그 따뜻함을 느끼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남긴 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의 판단적이고 비판적인 문화 속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못 본 척 해야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말실수를 들었을 때 침묵으로 감싸주세요. 누군가의 과거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정약용이 말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